자, 책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을 책은 사기열전. 무려 서울대 추천 도서로까지 지정된 아주 명작 중의 명작, 고전 중의 고전. 네, 동양 고전을 사랑하신다면 꼭 읽어봐야 할 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죠. 자, 이게 1권이 아니라 2권이라서 중간부터 시작하지만 사기열전은 메인 스토리가 있는 책이 아니라 개인 인물들의 그거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디서 읽어도 상관없겠죠. 자, 갑니다. 장승산 열 어, 장승상 열전. 한나라 초기 황제 곁에서 보좌하면서 제국의 기틀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한 승상과 어사대부에 관한 열전이다. 소하와 조삼과 진평 등은 사기의 세가에 편입시켰고 장창과 주창과 신도가는 하나의 전으로 개관하면서 장창을 첫머리에 내세우고 있다. 한나라 때는 아버지의 공덕이나 황제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승상이나 왕후를 책봉했지 결코 재능에 따라 적재적소에 임명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수록된 장창, 주창, 신도가 등은 당시 대부분의 사람이 압으로 일관했던 것과는 달리 직관으로 의를 지킨 인물들이다. 고조가 태자 효혜를 폐위시키고 조나라 왕 여의를 태자로 삼으려 하자 주창이 직언을 하고 고조도 흔쾌히 받아들인 것은 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나타낸 것이다. 관리는 회계 관리에 뛰어나야 한다. 승상 장창은 양무현 사람으로 독소와 음률과 역법을 즐겼다. 진나라 때 어사로 임명되어 주하에 머무르며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문서와 책을 관리하는 일을 하다가 죄를 짓고 고향으로 도망쳐왔다. 폐공이 각지를 쳐 함락시키면서 약물을 지나게 되었을 때 장창은 빈객으로 따라가 남양군을 공격하였다. 그 뒤 장창은 죄를 지어 목이 베이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 옷을 벗겨 처형대에 엎어놓았는데 몸집이 크고 살이 쪄 박속같이 희었다. 이때 왕릉이 장창의 모습을 보고 보통 사람과는 다른 아름다운 풍채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폐공에게 풀어주도록 부탁해 목이 베이지 않게 했다. 그래서 장창은 폐공을 따라 서쪽으로 무간을 지나 함양에 이르렀다. 폐공이 한나라 왕에 오르자 한중으로 들어갔다가 되돌아 나와서 삼진을 평정하였다. 그 무렵 진여가 상산왕 장이를 공격하자 장이는 한나라로 귀순했다. 한나라에서는 장창을 상산군의 태수로 삼았다. 장창은 조나라를 치는 회의무 한신을 따라가 진여를 사로잡았다. 조나라 땅이 평정되자 한나라 왕은 장창을 대의 제상으로 삼아 변방의 흉노를 막게 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자리를 옮겨 조나라 제상으로 임명되어 조나라 왕 장이를 도왔고 장이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조나라 왕 장호를 돕다가 다시 벼슬을 옮겨 대나라 왕을 도왔다. 연나라 왕 장도가 반란을 일으키자 고조가 직접 치러 나갔다. 장창은 대나라 제상 신분으로 한나라 왕을 따라가 장도를 무찔러 큰 공을 세웠다. 한나라 고조 6년 8월에 북평으로 봉해졌고 시급 1200호를 받았다. 장창은 벼슬을 옮겨 개상이 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열후가 되어 4년 동안 주계의 일을 맡았다. 이때 승상으로 있던 소환은 장창이 진나라 때부터 주하사로 있어 전국의 도서, 재정, 호적에 밟고 산악, 음률, 역법에도 두루 통달하였으므로 열후로서 승상부에 있으면서 각 군과 제후국의 상계자를 감독하게 하였다. 경포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멸망하자 한나라에서는 막내 아들 유장을 회남왕으로 세우고 장창을 그 제상으로 임명했다. 장창은 14년 뒤에 어사대부로 자리를 옮겼다. 직원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창. 주창은 폐현 사람이다. 그는 사촌형 주가와 함께 진나라 때 사수군의 졸사가 되었다. 유방이 폐현에서 일어나 사수군 태수와 군감을 공격할 때
주창과 주가는 군의 하급 관리로서 폐공을 따라갔다. 폐공은 주창을 직지로 삼고 주가를 빈객으로 삼았다. 그들은 폐공을 따라 관중으로 들어가 진나라 군대를 이겼다. 폐공은 한나라 왕이 되자 주가를 어사대부로 삼고 주창을 중위로 삼았다. 한나라 고조 4년에 초나라가 한나라 왕을 형양현에서 포위하자 상황이 급박해져 한나라 왕은 포위망을 뚫고 달아나면서 주가에게 형양성을 지키도록 했다. 그러나 초나라가 형양성을 깨뜨리고 주가를 초나라 장수로 삼으려고 했다. 주가는 항우를 꾸짖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빨리 한나라 왕에게 항복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곧 사로잡힐 것이오. 항우는 경노하여 주가를 삶아 죽였다. 오. 그 뒤 한나라 왕은 주창을 어사대부로 삼았으며 주창은 언제나 한나라 왕을 따라다니며 항우를 쳐부쉈다. 한나라 고조 6년 8월에 주창은 소와 조삼 등과 함께 후로 봉해져 분음후가 되었고 주가의 아들 주성은 그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죽었다고 하여 고경후에 봉해졌다. 주창은 강직한 성격으로 거침없이 바른 말을 했기 때문에 소하와 조삼을 비롯하여 모든 신하가 그에게 몸을 굽혀 두려워했다. 주창은 일찍이 고제가 한가롭게 쉬고 있을 때 어떤 일을 말씀드리려고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마침 고제가 척희를 끌어안고 있어서 주창은 뒤돌아 달아났다. 고제가 뒤쫓아와 붙잡더니 주창의 목을 타고 올라앉아 물었다. 나는 어떤 임금이냐? 주창이 고개를 고추 세우고 말했다. 폐하께서는 걸 임금이나 주 임금과 다를 바 없는 폭군이십니다. 황제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이 일로 해서 주창을 더욱 꺼리게 되었다. 고제가 태자를 폐위시키고 척희의 아들 여의를 태자로 세우려고 하자 신하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아무도 고제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었다. 하지만 황제는 유후의 계책으로 이러한 계획을 이루지 못했다. 이때 주창은 조정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강경하게 간언한 적이 있으므로 황제는 그에게 생각을 물었다. 주창은 말더듬이인데다 격양돼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 신은 입으로는 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분명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태자를 폐위시키려고 하시지만 단연코 신은 폐하의 명령을 받들지 않겠습니다. 황제는 혼연히 웃었다. 조회가 끝나자 동상에서 귀를 쫑긋하여 엿듣고 있던 여후는 주창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앞으로 가서 무릎을 굽히고 앉아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만일 그대가 아니었다면 태자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을 것이요. 그 뒤 척희의 아들 여의가 조나라 왕이 되었는데 당시 10살이었다. 고조는 자신이 죽고 나면 여의의 목숨이 위태로워질까 염려되었다. 그 무렵 조유라는 사람이 젊은 나이로 부세어사가 되었다. 조나라 사람 방여현의 우두머리가 어사대부 주창에게 이런 말을 했다. 어사 조연은 나이가 비록 적지만 재능이 뛰어나니 당신은 반드시 그를 우대하셔야 됩니다. 그가 앞으로 당신 자리를 대신할 것입니다. 주창은 웃으면서 말했다. 조연은 젊은 도필리에 불과한데 어찌 이 자리에 이를 수 있겠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조연은 고조를 모시게 되었다. 하루는 고조가 마음이 울적해져 혼자 구슬프게 노래를 불렀지만 신하들은 황제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를 몰랐다. 그런데 조유가 나아가 공손히 물었다. 폐하께서 울적해 하시는 까닭은 조나라 왕이 어리고 척희와 여후의 사이가 좋지 않아 황제께서 돌아가신 뒤에 조나라 왕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고조가 말했다. 그렇소. 나는 마음속으로 그 일을 염려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소. 조유가 말했다. 폐하께서는 다만 조나라 왕을 위하여 지위가 높고 성품이 강직하고 세력 있는 신하이면서도 여후와 태자와 신하들이 평소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인물을 제상으로 두시면 될 것입니다. 고조가 말했다. 옳소. 나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오. 그런데 신하들 중에서 누가 좋겠소? 조유가 말했다.
어사대부 주창은 사람됨이 강직하고 참을성이 있으며 정직합니다. 따라서 여후와 태자 및 대신들이 평소 존경하고 두려워하니 그가 적임자입니다. 고조가 말했다. 옳은 말이오. 주창을 불러 말했다. 짐이 그대를 수고롭게 하려 하오. 그대는 나를 위하여 내키지 않더라도 조나라 재상이 되어주시오. 주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신은 폐하께서 처음 군사를 일으켰을 때부터 모셔왔는데 폐하께서는 어찌 중도의 저를 제 후에게 내팽겨치려 하십니까? 고조가 말했다. 그것이 좌천이란 것은 나도 아오. 하지만 조나라 왕의 얌나를 혼자 걱정하다 보니 공연이면 적임자가 없소. 어쩔 수 없으니 내키지 않더라도 그대가 가주어야겠소. 고조는 어사대부 주창을 옮겨서 조나라 재상으로 삼았다. 주창이 부임하여 떠난 지 한참 뒤에 고조는 어사대부의 관인을 손에 쥐고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어사대부로 삼을 만한 사람이 누굴까? 고조는 조율을 한참 동안 뜯어보며 말했다. 조여만한 사람이 없지. 그러고는 조율을 어사대부에 임명하였다. 조율은 또 전에 군공을 세워서 시급을 받았고 어사대부가 된 뒤에도 황제를 모시고 진의를 치는 데 공을 세웠으므로 강읍후에 봉해졌다. 고제가 죽자 여태우는 사자를 보내 조나라 왕을 불러들였다. 그러나 조나라 왕의 재상인 주창은 조나라 왕이 병석에 있다는 핑계로 가지 못하게 했다. 사자가 세 차례나 걷어보갔지만 주창은 끝까지 조나라 왕을 보내지 않았다. 이때 고후가 이를 염려하여 사자를 보내 주창을 불렀다. 주창이 장안으로 와서 고후를 뵈니 고후는 화를 내며 주창을 몹시 꾸짖었다. 그대는 내가 적시를 원망하는 것을 모르시오. 그런데도 조나라 왕을 보내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오? 고후는 주창을 불러온 뒤 사자를 보내 조나라 왕을 불러들였다. 조나라 왕은 결국 장안으로 왔다가 한 달쯤 지난 뒤에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 주창은 이 일로 인하여 병을 핑계로 조정에 나오지 않다가 3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주창이 죽은 지 5년 뒤에 고후는 어사대부 강읍후 조요가 고조가 살아있을 때 조나라 왕 여의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책을 썼음을 알고 조요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광하후 이모를 어사대부에 임명하였다. 이모는 본래 폐연의 옹리였다. 일찍이 고조가 죄를 짓고 관리들을 피해 다닐 때 관리는 여후를 옥에 가두고 거칠게 대했다. 이모는 평소 고조와 좋은 친분을 맺고 있었으므로 이를 보고 화가 나서 여후의 옥살이를 맡고 있던 옹리를 때려 상처를 입혔다. 고조가 처음 군사를 일으켰을 때 이모는 빈객 신분으로 고조를 따라 어사가 되어 2년 동안 풍읍을 지켰다. 고조가 한나라 왕이 된 뒤 동쪽으로 항우를 칠 때 이모는 벼슬을 옮겨 상당군의 군수가 되었다. 진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모는 상당을 굳게 지킨 공로로 광하후에 봉해지고 시급 1,800호를 받았다. 그는 고후 때 어사대부가 되었다가 3년 만에 물러났고 평양 후 조줄이 어사대부가 되었다. 고후가 죽었을 때 조줄은 대신들과 함께 여러 개 무리를 없애는 일에 동조하지 않았다 하여 파면되었고 회남의 재상 장창이 어사대부가 되었다. 힘들어. 엄청 기네요. 지금 이게 시간이 새벽이라서 다는 못 읽겠고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고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게 그러니까 큰 소리로 책을 이렇게 오래 읽어본 적이 처음인데 일단 제가 생각해도 일단 이게 말하는 리듬 그게 약간 일정하지 않았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뭐 자주 읽다 보면 해결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사기열전 책의 특징이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들 뭐 아니면 지명이나 이런 거는 옆에 글자 옆에 바로 작게 주석이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길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문 그 뒤쪽이 바로 안 보여서 제가 방금까지 읽은 것들 중에 실수한 것들 대부분은 그렇게
옆에 작은 주석 때문에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해서 발음이 꼬이거나 아니면 뭐 끊기거나 이렇게 한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또 호흡, 이게 책을 읽으면서 시선을 아래로 깔다 보니까 약간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침이 자주 고이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